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에 오라클 실적까지 다시 한번 시장에 호재거리가 많아졌고요.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작정하고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를 즐겨야 하는 건지 마켓 일타 강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인맹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오늘 이제 네오팜 리뷰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15% 올랐는데 어제 안 하고 왜 빠지는 오늘 꼭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리뷰할 게 좀 많아가지고 최근에 안 네. 맞아, 안 맞아. 네. 근데 이거 약간 주도권도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리뷰할 맞아요. 수 있는? 네, 제가 맞아요. 하고 싶은 맞아요. 대로 신광석 하는 건데. 매니저님 코너이긴 해요. 네, 네, 그쵸? 죄송합니다. 네. 이제 다음부터 여기다가 신광섭이라고 대문짝을 한번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제는 이제 두 종목 리뷰해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 추천주들이 다 좋았죠. 어쩔 수 없이 좋았던 부분들은 증시 자체가 워낙 또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도 따라줬던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종목들이 목표 가격을 터치하지 못했더라도 대부분 장중 최고 기준으로 한 1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좀 리뷰를 좀 도와드릴 거고요. 네오팜은 사실은 이제 9월 첫째 날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반응은 사실 그렇게 약간 좀 뜨뜻미지근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건 워낙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리뷰를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신광섭 일타 강사 리뷰입니다. 자, 네오팜은 이제 아토팜 제품 대부분이 이제 그 7세 미만의 이제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많이 쓰신 제품이 한 번쯤은 다 쓰셨지 않았을까. 아토팜 유명하죠. 거기다가 중국 관련된 또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인 코스메틱 이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에게 결과물이 좀 좋게 나오면서 또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 어제 나왔던 거는 이제 비자 면제 관련된 부분들, 무비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지금 관광청에서 어제도 외국인들이 토탈에서 한 2천만 명 정도를 토탈로 한번 올해까지 방한할 수 있다. 이 기대감들이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오면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시진핑이 사실 국가주석이 축출됐다. 이런 좀 찌라시 돌았는데 결국 이제 열병식 때도 워낙 또 건재함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펙 때도 오지 않을까. 아펙이 또 트럼프도 또 온다고는 또 의사도 표현했기 때문에 둘의 만남이 좀 기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복합적으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어쩌면 중국 관련주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눌림이 있더라도 10월 달 아펙 정상회담까지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을요 좀 다시 또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3차 목표 가격을요 23,9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네. 여기 넘어가면은 더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포인트에서 오늘 SK 하이닉스를 다루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SK 하이닉스는 또 해야 돼요. 아껴두는 거죠, 지금. 신고가 나오면. 신고가 나오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리뷰를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 보고 시장 얘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코스피 전고점 탈환까지 약 한 1%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하루 만에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네, 아까 장중에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2시 한 27분인가? 역사적인 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희망을 좀 많이 했었죠. 코스피 한번 최고가 한번 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오늘 개인 투자자들만 좀 매도세가 나오고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코스피를 진짜 대거적으로 많이 사고 있죠. 오늘 SK하이닉스가 5% 정도 올라가는 걸로 보내면 말 다 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주요 뉴스는 딱 이걸로 추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제 저녁부터 사실 뉴스가 좀 보도됐었죠. 대통령실에서 이 기자회견 100일 취임 이제 100일 된 상황에서 이제 대국민 업무 보고를 실시하는 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식 양도세 기준 유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이제 어제부터 사실 높아진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 계획 아시다시피 참 이걸로 지지율도 많이 좀 깎아 드셨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은 여론이 좀 많이 악화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입장을 좀 선회하면서 결국 민주당 쪽에서 강력하게 대통령실에서 많이 어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위원장도 바꿨잖아요. 정책위원장도 바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일 본인 입에서 대통령 입에서 직접적으로 이 대주주 유지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또 더 센 상법이라고 하죠. 제3차 상법 개정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이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나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끝나는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증시가 내일 고점이냐라고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FMC가 남았잖아요. FMC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FMC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장이 연출이 될 거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제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종목당 50억이거든요. 종목당 50억인데 그러면 올해 초에 가장 많이 이제 현재까지 많이 올라왔던 종목과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선, 방산, 원전, 바로 조방원이 대표적인 섹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조선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까지의 현황들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요. 자, 조선주 관련된 부분들 한번 올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주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 나왔다는 배경들. 뭐 일단 최근 뉴스는 아시다시피 HD 현대중공업의 합병 이슈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뜨거워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건 바로 이 트럼프가 요청했었던 마스가 프로젝트겠죠. 이게 사실은 좀 컸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노출되면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었다. 사실 근데 마스카 프로젝트가 선보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서는 사실 대형 조선주들은 그렇게 좀 최근에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 기자재들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오션도 주가가 좀 어떻죠? 약간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을 좀 없지 않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대형 조선소를 갖고 있는 대형 조선주들은 좀 멈춰 있는 상황에서 HJ중공업 같은 중형 조선주들이 막 올라가는 이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선 기자재 이렇게 좀 순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배경은 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은 아마 눈에 띄게 보실 건데요. 하나오션하고 대형주죠. 대표적인 대형주 HJ중공업, 중형주죠. 중소형주, 그리고 세준중공업,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세준중공업 기자재를 갖고 왔는데 지금 어떻죠? 이게 막판에 지금 이제 하나오션과 뭐 삼성중공업 전반적인 대형 조선주들이 천천히 우상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고 올라갔고, 그리고 두 번째 H중공업 어땠죠?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이제 대형 조선주들이 막 올라갈 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막판에 이제 쭉쭉쭉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후발주자가 뭐겠죠? 바로 이런 세진중공업 또는 KF 같은 조선 기자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상황이 오히려 대형주라든지 이렇게 미리 쏜 종목들은요, 오히려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차례를 우리가 뭘로 봐야 될 거냐라고 좀 보게 되면 결론을 좀 도달해 볼게요. 오타가 좀 나왔네요. 조석주라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대형 조선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중형 조선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현재는 기자재들이 지금 거의 상승이 절정 국면에 좀 있죠. 저는 그 다음 차례를 철강으로 보고 있다. 후판. 철강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 관련주 아마 이쪽으로의 그런 플로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시 뒤에 조선과 관련된 철강 후판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그 종목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일타 강의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50억 원으로 이제 유지가 되면 이 노이즈로 그동안 많은 타격을 받았었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 쪽인데,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스가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뭐 조선 끝자락에 있는 종목들이 올랐고, 우리는 그 이후를 봐야 한다. 그쪽이 그쵸. 철강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한 가지 더 게 말씀드리면 맞을까요? 조선 대형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 50억 유지됐다고 연말에 물량 안 나올까요? 물량은 결국 나오죠. 차익 실현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이 투자자의 마음이니까, 5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키 맞추기를 보자,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도달하고 마지막 끝자락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이요. 네. 9,840원이고요. 조선소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명은요,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의 순환매 흐름 속에서 철강 쪽에서도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네. 가지고 있는 포인트 더 들어볼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선용 후팡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HD 현대와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조선을 만들기,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기재재가 필요한데 기재재는 또 뭘 이용해야 되겠죠? 결국은 철강, 후판이 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이런 대형 조선소들한테 납품하고 있는 이력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번외지만요. 무역위, 중국산 후판 가격 관련된 반덤핑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반사수혜가 좀 가능할 것이다. 뭐 중국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차트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 조금 이제 사야 될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오늘 쐈던 종목이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었어요. 다들 네. 이 종목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챗GPT나 리서치 돌려보면요.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장은 현대제철이 대장이고요. 이쪽이 거의 다 완성을 하는 분위기고 그 다음이 점유율이 2위가 동국제강이다. 그럼 현대제철 가지고 동국제강 갖고 왔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가볍고 빠른 거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목표 가격을요. 11,0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은 이전에 전고점이죠. 12,000원 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2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박 건조를 하는데 또 철강제가 핵심인데 수요 급증에 따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이런 스토리를 그려주셨습니다. 저희 동국제강 오늘의 1타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4시에 변함없이 무료 방송 네, 있으실까요? 오늘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면요. 마찬가지로 어제 또 바이오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일동제가 잘 올라갔죠. 오늘 추가적으로는 당연히 조선의 그런 이제 작은 플로우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대형주, 중형주, 기자재. 그 다음에 이제 후판이나 철강 쪽을 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좀 더 다양한 종목, 현대제철 말고도, 문배철강 말고도, 동국제강 말고도 다른 종목들 리스트 한번 업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면 제가 종목도 한번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에 대해서 쫙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4시에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